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알리오올리오에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운영했던 레스토랑 아진의 시그니처도 알리오올리오였고 저희 유튜브 첫 영상도 알리오올리오였고 많은 분들에게 알고리즘이 퍼진 것도 다 알리오올리오 덕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알리오올리오를 한번 연구를 해볼 겁니다. 저는 사실 정말 맛있는, 거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만의 알리오올리오 레시피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레스토랑 아진에서 시그니처 메뉴를 판매했던 알리오올리오죠. 레스토랑에서 시그니처를 판매했던 알리오올리오 레시피입니다. 자, 먼저 마늘 200g을 준비해서 꼭지들을 다 제거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실제로 레스토랑 운영할 당시에 한 번에 보통 5kg 정도 사용했는데 다른 무엇보다 꼭지 제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마늘이 어느 정도 잠기도록 넉넉히 넣어주고 마늘을 꽁피라는 조리 방식으로 익힐 건데 불을 약불로 맞춰서 이렇게 잔잔하게 끓는 수준으로 중간중간 잘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절대 타지 않고 갈색이 나도록 2시간 정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레드와인 100ml를 강불에서 빠르게 반 정도로 졸여내고 믹서기를 준비해 마늘과 마늘 기름, 졸여낸 레드와인, 그리고 이건 흑마늘입니다. 사실 레시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마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최대로 낼 수 있을까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렇게 구운 마늘, 발효시킨 흑마늘을 같이 사용해서 마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맛을 이끌어냈습니다. 갈아서 페이스트 형태로 준비하면 소스 준비는 끝납니다. 올리브도 준비하는데 저는 꼭 씨앗 있는 올리브를 사용했고요. 이게 조금 더 맛있습니다. 팬에 버터를 살짝 넣어 소스와 올리브를 넣어서 살짝만 풀어준 다음에 익혀낸 면을 넣어 면수로 넣어가며 농도를 조절해서 잘 비벼주면 약간은 짜장면 같은 비주얼이 나옵니다. 위에 루꼴라 올려주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후추 갈아주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갈아서 올려주면 제가 레스토랑 아진에서 판매했던 알리오올리오 레시피가 완성됩니다. 아, 페페로치도 까먹었는데 올리브 넣을 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뽕피해가지고 구운 마늘의 향은 극대화시키면서, 그리고 흑마늘이 들어갔죠? 흑마늘이 발효식품이라서 감칠맛이 어마어마해요. 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최고로 올려낸 레시피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제가 레스토랑에서 만들던 음식이고 집에서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마늘 꽁피하니까 벽지에 마늘 향이 배인 것 같아요. 이 집안 전체가 마늘 향으로 퍼지고, 그리고 흑마늘, 솔직히 말해서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저희 이번 영상의 목표는 최대한 간소화시켜고 최대한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집에서 이것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제가 간편한 레시피를 만드는 게 이번 영상의 저의 목표입니다. 이거 레스토랑 아진에 오셔서 드셔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돌이었는지. 인그리디언츠라는 책입니다. 다양한 식자재와 관련된 조리법을 소개해주는데 해산물, 육류, 정말 다양한 식자재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혹시나라도 제가 몰랐던 마늘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확인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별 다른 정보를 못 얻었는데 연결을 위해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재밌는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리지널 알리오올리오와 미식가를 위한 알리오올리오 영상의 대결인데 영상에서 와일드 갈릭이란 재료를 쓰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산마늘이라 불리기도 하고 저희에게 익숙한 명이나물이더라고요. 아마도 특유의 톡 쏘는 향이 있어서 영어나 한국어에도 마늘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재빠르게 영감을 받아 생전 처음으로 알리오올리오 페스토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끓는 물에 마늘 2알을 잘라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시금치를 넣어서 약 1분 정도 충분히 익혀주고 얼음물에 바로 옮겨줘서 오버쿡을 방지해준 다음에 물기를 최대한 짜서 준비를 해줍니다. 시금치와 1:1 비율로 명이나물을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아낌없이 넣어주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사정없이 갈아서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블렌더로 잘 갈아주면 명이나물 페스토가 완성이 됩니다. 잘 익혀낸 파스타면에 페스토를 넣어서 면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잡아준 다음 마무리로 후추를 갈아서 넣어주고 그릇에 정성스럽게 올려 위에 마지막으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한 번 더 갈아서 올려주면 명이나물 페스토 파스타 완성입니다. 바로 한 입 먹어봤는데 명이나물에서 나오는 감칠맛,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감칠맛, 페스토지만 되게 가벼운 맛은 아니고 되게 감칠맛이 묵직합니다. 게다가 명이나물이 약간 산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산미가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준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바질 페스토랑 비교를 해보자면, 바질 페스토는 어쨌든 바질 향이 진짜 강하고 그런 잣에서 나오는 고소함이 있다면 명이나물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칠맛과 그리고 시금치에서 나오는 그런 부드러운 풍미, 요것들이 잘 살아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명이나물을 사용해보니까 마늘이 가지고 있는 풍미랑 명이나물이 가지고 있는 풍미, 이 두 개의 시너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명이나물을 레스토랑 아진 레시피를 살짝 변형을 하고 명이나물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마늘 200g을 준비해서 꼭지들을 다 제거해줬습니다. 레스토랑 아진에서는 마늘을 꽁피를 하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호일에 마늘을 넣고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올려 에어프라이기 혹은 오븐 180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익혀냈습니다. 꽁피에 비해서 색이 덜 나긴 했지만 간편함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명이나물 약 5장 정도를 같이 준비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갈아줬는데 올리브오일을 살짝, 페페로치노를 4알을 넣어서 최대한 곱게 갈아줬습니다. 버터 살짝과 소스 1스푼, 잘 익혀낸 파스타면을 넣어서 면수를 추가하여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추고 나면 그릇에 옮겨 소스도 넉넉히 올려주고 마무리로 이탈리안 파슬리, 후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갈아주면 레스토랑 아진 레시피를 살짝 변형하여 명이나물을 곁들인 알리오 올리오가 완성되게 됩니다. 잘 섞어서 일단 향은 명이나물보다는 그 구워낸 마늘의 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구운 마늘의 풍미도 잘 살아있고 명이나물이 약간 톡 쏘는 향이 살아있어서 진짜 이 마늘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풍미를 가졌네요. 명이나물이 지금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게 절임이다 보니까 약간의 산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구운 마늘의 향을 약간 중화시켜주면서 밸런스를 상당히 잘 잡아주고 명이나물 이 감칠맛이 뛰어나잖아요. 안 그래도 강렬한 풍미가 있는데 여기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풍미가 같이 시너지를 받아서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명이나물에 염도가 있으니까 소금을 넣지 않아야 됩니다. 넣었으면 좀 짰을 것 같아요. 기존 알리올리오랑은 결이 정말 다르지만 정말 새로운 파스타의 느낌이 강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좋아하고 명이나물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불호 갈릴 거 없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파스타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새로운 것도 좋지만 이 오리지널 알리올리오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보통 1인분에 마늘 5개를 사용합니다. 마늘은 약간은 두껍게 썰어서 준비하는데 제 레시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안 파슬리도 다져서 준비하면 칼질은 여기서 끝이고요. 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둘러 바로 마늘들을 넣어서 꽁피를 하듯이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냅니다. 두께감이 있어야 하는 게 천천히 익혀내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어야 타지 않고 풍미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색이 어느 정도 나면 한 곳으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색을 내서 이렇게 진한 색이 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스파게티 면을 사용합니다. 면을 약 70% 정도 어느 정도 심지가 살아있게 익혀서 팬으로 옮겨준 다음에 면수와 페페로치노를 넣어서 팬에서 파스타면을 마저 익혀주는데 오일 파스타의 핵심은 유화라는 물과 기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쉽게 말해 소스화가 되는 작업이 핵심인데 이렇게 팬에서 면을 마저 익히면 면에서 전분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유화가 됩니다. 마무리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살짝 둘러서 한번 잘 섞어준 다음에 이제 그릇에 옮겨서 이탈리안 파슬리를 뿌려주면 오리지널 알리올리오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치킨 스톡, 액젓 등등 이런 뻔한 것들이 아닌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보타르가라는 숭어알을 염장하여 건조시킨 건데 이 친구를 아주 듬뿍 깔아서 위에 올려주면 보타르가 알리올리오가 완성되는데 드시기 전에 한번 잘 섞어서 드셔보시면 정말 이만한 감동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 꽤나 알려진 알리올리오 맛집들 대부분이 이 보타르가를 올려주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꽤나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쿠팡에서도 파는 세상이 왔네요. 치즈처럼 한번 사두면 오래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죠. 명이나물을 활용한 페스토든지 구운 마늘과 명이나물 같이 사용한 그런 파스타라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색다른 시도를 많이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랭킹을 매기자면 레스토랑 아진이 1위에 있다면 두 번째가 클래식한 알리올리오에 보타르가 뿌려먹는 게 2등이고 구운 마늘에 명이나물 넣은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클래식에서 가져오는 그런 친숙함에 보타르가의 터치를 더하니까 와, 진짜 감동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취향에 맞을 것 같은 레시피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색다른 알리올리오를 즐기시면서 조금 행복한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